이제 17쪽으로 가보죠. 주택 임대소득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에서 첫 번째로 이제 주택이라는 게 무엇을 주택이라 했는 걸 한번 봐요. 어떤 걸 주택이라 하는가.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에서 이제 임대소득 신고를 할 때,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랬어요. 상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랬어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고 상시 그냥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 그럼 우리 이제 집들이란 이야기예요. 이제 가정집으로 쓰고 있는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택이라 하는데, 이제 주택하는데 뭐 나머지 막 면적 나오고 막 나오죠. 이렇게 면적 나오는데 이 면적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택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봐요. 이거를 전체 주택으로 봐서 주택의 면적으로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택이 사업용 건물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건 뭐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면 돼요. 이거는 세무상 할 일이지 중개사 일이 아니에요. 그러셔야 돼요. 이걸 해주고 계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는데 이걸 배워가지고 해주려고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시든지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중개사는 우리 범위가 아니네요. 우리는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개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주택으로는 봐요. 주택인가 아닌가 판단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이 상가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를 뭘로 보고? 주택으로 보고. 주택이 상가보다 작다. 그럼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려주시고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어차피 그 말 지금 이 말 자체도 못 하시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를 이게 뭔 말인지도 좀 모르잖아요. 물어보면 상대 모르면 그게 뭔 말인지 전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가까운 세무사 연결해가지고 세무사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세무사에 전화하기 힘드시면 126번 콜센터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요. 근데 한마디는 꼭 하셔야 돼요. 콜센터 전화하시면 하루에 전화 한 통 연결될까 말까 하니까 인내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126번 국세청 콜센터는 지금쯤 전화하면요. 하루 종일 전화하면 전화 불통이 전화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지금 연말정산 상담 때문에 전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좀 하시면.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각 세무서 있죠. 세무서에 보면은 그 명단 그 전화번호들이 다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한 동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하면 바로 돼요. 이제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면 제일 빨리 연결하냐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콜센터 전화하는 것보다는요. 각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해가지고 글로 전화해서 내가 무슨 동에 어디 몇 번지에 살아요. 그러면 그 동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줘요. 그럼 그 사람 바로 받아요. 다이렉트로. 그럼 그때 상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편하게 돼요. 주택수 계산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임대소득에서만이에요. 주택 임대소득에서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집 한 개로 봐요. 다가구는 한 개로 계산해요. 그런데 혹시 다가구가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그때는 각각으로 봐요. 다가구일지라도 혹시 구분 등기 해버리면 각각. 구분 등기 안 돼 있으면 하나. 안 돼 있으면 하나. 돼 있으면 각각. 이제 공동소유. 이제 요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공동소유 주택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공동소유에 대해서 먼저 이제 주택 임대소득부터 알려드릴게요. 주택 임대소득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임대소득에서는 원칙이 임대소득이에요. 다른 거하고 달라요. 주택 임대소득에서는 원칙이 지분율이 가장 큰 자예요. 여기서는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봐요.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요 사람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즉 하나 이제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분율이 동일하다. 자, 지분율이 동일해요. 그럼 지분율이 동일했을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봐요. 지분율이 같으면 각각의 주택으로 봐요. 그럼 혹시 이런 경우에 있는가 보세요. 혹시 지분율이 똑같아요. 지분율이 둘이 똑같은데 둘이 합의해서 나 한 사람 쪽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부가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겠는가? 안 돼요. 그러겠는가? 이거 하라겠다 안 하라겠다 그러면 안 되죠. 헷갈리니까 딱 한마디만 하셔야죠. 보세요. 지분율이 동일하면은 각각의 집으로 해석을 해요. 각각의 집으로 해서 그럼 지금 여기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지금 이 행위를 하는가 부과 안 하려고 이 행위를 하는가? 그렇죠. 하려고죠. 그러면 하려고 하는데 임대소득은 세율이 초과 누진세로 과세해요. 6에서 42%로 과세해요. 그러면 소득이 한쪽으로 몰아지면 몰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겠는가 내려가겠는가? 그러면 둘이 합쳐서 한쪽으로 모으고 한쪽으로 모아서 세금 내고 싶어요. 그럼 정부 한참 생각한 척 하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 소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 소리는 정부가 유리하다는 소린가 불리하다는 소린가? 유리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합의해서 한쪽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뭐가 유리해요? 그러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야 돼요. 알아서 판단하라는 이야기는 각각으로 하면 각각으로 나누니까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세율도 낮은 율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공제도 한 사람밖에 못 받고 세율도 높은 율이 적용이 돼요. 그럼 훨씬 불리해요. 그래서 지분율이 똑같으면 각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주택의 임대소득은 공동 소유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앞에서 배웠던 종합부동산세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종부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상속받은 경우 요게 두 개가 달라져요. 이건 달라져요. 종부세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는 각각의 주택으로 봐요. 각각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각각의 집입니다. 그랬어요. 각각으로 봤어요. 그런데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을 받았네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원칙이요. 원칙은 각각의 집으로 보는 게 맞겠는가요? 상속인 중에 한 사람 집으로 보는 게 맞겠는가요? 이 경우는 상속을 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원칙은 각각 주택으로 봐요. 각각의 주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요. 각각의 주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사람 중에서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다음 1번과 2번을 동시에 충족을 하면 주택수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작년에 배우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지금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요.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지분율이 상속을 받았을 때 지분율이 몇 프로가 안 된다 하고 작년에 혹시 배웠는가요? 기억력이 좀 있네요. 20% 이하이고. 그럼 지분율이 20%가 안 넘고 지분율이 20% 이하야 돼요. 상속 받았을 때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액이 얼마 이하이며 기억하셨네 이제 3억 이하가 되며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해당이 되면은 주택수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30%고 내가 30%고 금액이 2억이다.
그래도 여기는 20%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10% 상속을 받아 지분이 10%예요. 10%고 공시가격이 2억 5천이에요. 그럼 나는 주택수에 들어가야 된가 빠져야 된가?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종부세 계산했을 때 우리가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정부는 그냥 그냥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넣어 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그 세금 어떻게 세금 좀 많이 나왔네? 그런데 많이 나왔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가요? 그냥 내고 말아야 된가요? 물어본 사람 있는가요? 아, 있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60만 원 나왔다니까요. 그래요. 자기 분이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60만 원 종부세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랬어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임대 내주고 뭐 어떻게 했다 하는데 그런데 왜 종부세가 나왔을까요? 제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 나오니까 그냥 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니까 그냥 냈어요. 그런데 그래서 왜 나왔을까요? 그 소리는 세금 잘 나왔다는 얘기 잘못 나왔다는 소린가? 잘못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거 전화해서 확인해서 돌려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돌려받아요? 그러면 받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야죠. 그랬어요. 돌려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받는 것을 50% 줄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답 안 했어요. 50% 준다 했으면 제가 말해줬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경정 청구하시면 돼요. 그래요. 경정 청구. 그럼 뭔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저한테 맡기시면 환급 받은 거 돌려받을 거에 반절만 주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럼 반절 준다고 하면 제가 해주겠는가 안 해주겠는가? 해주죠. 반절만 준다면 그러면 1억에 반절 준다면 하죠. 10억에 반절 준다면 하죠. A4 용지 한 장만 쓰면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서 일반인들이 해달라고 하면 그냥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본인이 써도 되거든요. 나 이거 이렇게 잘못돼서 나는 상속받은 집인데 내 지분율이 20%안 되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는 거 입증 서류만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이거만 붙여서 딱 제출하면 아 우리가 잘못 계산했네요. 돌려드릴게요. 그거 다 돌려줘요. 여기에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는 상속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가봐요. 자, 양도소득세요.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소득세에서도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동일 세대가 아니었을 때요. 동일 세대가 아니었을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해석합니다. 이것도 각각의 주택으로 해석이 돼요. 각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시면 이 경우는 각각의 집으로 보는가요? 상속인 중에 한 사람 집으로 보는가요? 공동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 상속인 중에서 1인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래요.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의 집으로 보는데 제1번. 자, 1순위. 1번 순위. 첫 번째 이제 그러면 하나의 집을 사망자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사망하고 그 집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첫 번째는 누구의 집으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큰 자. 여기까지는 알으셨네요.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의 집으로 봐요. 그러면 만약에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이 아닌 지분율이 다 똑같다. 자녀들이 본 지분율이 똑같아요. 지분율이 동일해버리면 자, 두 번째요. 지분율이 동일하면 어떻게 가냐면 지분율이 동일하면 어떻게 가는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돼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누구로 본다는 얘기인가? 세 번째로 써놨잖아요. 제가 말할 것 같으니까.
두 번째를 연장자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세 번째라고 써놨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다? 이거를 중개사님들이 이거를 상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상담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어느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면 아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질문해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중개사님이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해요.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이 먼저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분율이 똑같아 버린다. 똑같으면 그때는 누구로 갈 것인가요? 이게 그 사망자와 같이 거주한 자예요. 사망자 집에서 사망자를 모시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인하고 상속인 그 상속 받은 상속 주택에서 거주한 자. 그래서 사망자를 모신 분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사망자를 모신 분. 그래도 없으면, 그래도 안 되면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 순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법 일일이 뒤져보면 엄청 복잡해요. 내용들이. 이렇게 복잡한 걸 우리는 지금 상담을 할 때 공부를 해서 알려고 하는가요? 그냥 모른 척하고 모르고 있었는가요?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중개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면 아는 데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세무서로 전화해서 물어봐도 법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요. 대답 잘 안 해줘요. 법률 찾아보세요. 그래, 법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공동으로 받았을 때는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각 법마다 이렇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대나 전전세. 그럼 이거는 전전세라는 건 뭐냐면 제가 남의 집을 하나를 빌렸어요.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빌린 집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임대를 내주면 그거는 주택수 안에, 내 주택수 안에 들어오겠는가 안 들어오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임대주택이고 임대소득을 얻은 집인가 아닌가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건 임대주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빌린 집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내가 빌려줬으니까 뭐 받겠는가? 월세 임대료 받겠죠. 그럼 임대료 받으면 나는 주택수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원래 주인도 나한테 임대료 받으니까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내가 집을 빌려가지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임대 내주고 임대료 받으니까 나도 주택수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대료 받는 집이냐 아니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는 집이냐 아니냐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집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 임대를 했어요. 부부가 따로따로 임대하면은 부부가 임대하는 건 둘이 합쳐요. 그러면 나도 하나, 배우자도 하나 임대를 했으면 우리는 몇 개 임대를 한 야인가? 두 개. 두 개 임대가 되는 거, 두 개. 하나 임대가 아니라 두 개 임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집 하나를 임대하고 내 자녀가 집을 하나 임대했을 때는 그때는 두 개 임대다, 각각 하나씩 임대다. 각각 하나씩 임대예요. 이것도 또 잘 모르시네요. 지금 이 부분은 2월달 넘어가고 3월달부터 엄청나게 전화 문의 많이 할 거예요. 올해 임대소득에 대해서. 5월달에 임대소득 신고 안 하면 올해부터는 단속 대상이니까 임대하고 관련된 거 많은 사람이 질문하실 거예요.